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집단 지성 토론 집현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0년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 바로 경기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보교육감 12년 이후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 정책,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을까요?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4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창희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임창희 의원입니다. 모신 4분의 의원님들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교육 정책에 관심을 두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집현전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임태희 교육감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 당시 임태희 교육감은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축 등 미래 교육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기도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마련해서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방법과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임태희표 경기교육에는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을까?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무선 인프라 100% 구축,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 실현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인성교육과 체육 정책을 강화하고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IB 프로그램과 영어 교육 강화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임태희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교육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로부터 학생 인권과 시민교육의 퇴행, 소통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 정책,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지금부터는 임기 반환점을 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2년 동안 어떠한 교육 정책을 펼쳤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한 문제점, 성과 등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전반적인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먼저 임창희 의원님 몇 점입니까? 네,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과 같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이 도전과 혁신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 그 적응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난 이재정 교육감의 12년 기간 동안 그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꿈미학교 이와 같은 성과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총점 한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12년 만에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교육 정책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재정 전 교육감과 임태희 현 교육감의 정책을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네, 먼저 교육 철학 항목입니다. 이재정 전 교육감, 혁신 교육과 학생 중심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재 임태희 교육감, 교육의 본질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 학교, 이재정 전 교육감이 확대 추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무게를 실었던 바 있는데 임태희 교육감은 검토 후 필요시 조정이라는 좀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라는 항목, 이전 교육감 전면 확대, 현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유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이 부분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이재정 전 교육감은 학생 인권,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라는 데 중점을 뒀다면 현재 임태희 교육감은 인성교육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그 정보기술과 교육이 결합한 에듀테크 항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육감은 부분 도입에 머물렀다면 현재 임태희 교육감, 이 에듀테크 관련 정책을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체육 정책을 보면은요, 이재정 전 교육감은 제한적 추진, 현재 임태희 교육감은 체육 활동 활성화 그리고 체육 시설 확충에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굉장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교육입니다. 이전 교육감은 선택적 강화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재 임태희 현 교육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영어 교육 강화를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입시 제도, 이전 교육감이 현행 유지라는 입장이었다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상당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재정 전 교육감의 정책이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중점을 뒀다면 현재 임태희 교육감은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본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이같이 달라진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임창희 의원님 혹시 좀 들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네,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은 아마 미래 교육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4차 혁명 등의 아주 큰 변화의 시기에 있고 아마 우리 교육에서도 이 최신 이 혁신적인 그 미래 교육, 특히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또 혁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교육에서의 변화일 겁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미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 디지털 교육 정책이 획일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학교의 학습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AI 교과서처럼 네. 전체적인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우리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교육이 우리의 교실의 풍경은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향후 사회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네.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기기로 학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학습의 결과는 낮아지고 학습의 태도가 나빠진다는 연구들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2023년에는 초, 중 등 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3세 미만에는 스마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정책까지도 논의 중이죠. 우리가 가까운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못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벌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잘 이걸 이용할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 여론조사 항목 가운데 또 두 번째 항목이 있었죠. 도민의 60% 이상이 이 하이러닝 정책, 도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 의원님? 네, 이 AI 기반의 하이러닝은 네. 일정 부분 그 도내의 학습 격차,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이것이 어떤 보완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했을 때 또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으로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문제의식은 하이러닝으로 모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은 각각의 학습 방법이나 학습 동기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나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하이러닝은 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경기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은 하이러닝을 처음 듣는다는 의견이 77%였습니다. 아직 도민들의 인식에서 하이러닝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장윤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발표를 보면은 하이러닝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의견으로 나왔던 거는 학생들이 지나친 디지털 기기 의존, 이게 55%,
학습 집중력 및 문해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29%, 활용 능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게 10%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이러닝은 아직 가야 되고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안 세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스마트 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확장되면서 10대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2에서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도전과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적성뿐만이 아니라 이론에 수반되는 여러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런지 먼저 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실까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한 가지 정책 제안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학교에서 확충되는 이 체육시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과 시간에든 학생들이 적극적인 체육활동에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아침 새벽 시간이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 주말 시간에는 이 학교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도 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개방은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학생들 간의 어떤 동선의 충돌이라든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또 지역에 있는 체육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네. 학교에서의 체육시설 확충이 또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와 더불어 그 인프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학교에서 도서와 관련된 그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통제 논의는 저는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문학 작품을 열람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문학은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고 사회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사고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 교육청의 만약에 열람 금지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결정이고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또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시행할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요. 아울러 또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달라지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경기 공유학교의 일환으로 늘봄 과정을 전담하는 늘봄학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년부터 좀 달라집니다. 학교 중심에서 늘봄 공유학교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늘봄 전담실장, 늘봄 전담 실무 직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교가 갖게 되는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임 의원님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 돌봄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과 또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 기업, 지역이 함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체제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교육 현장에서부터 돌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할을 키우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단 하나 또 문제점은 돌봄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돌봄 또한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하기 위한 좋은 공간과 좋은 선생님,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돌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거나 돌봄에 맞춰진 적합한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면 돌봄에 대한 교육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네. 그다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어쩌면은 이 돌봄이 교육이 더 뒤처질 수도 있고 이것은 학교의 그 업무로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책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체제 전환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방안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 과연 올해 안에 통과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통합 후 기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는 부칙이 뒤따르면서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논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얼마 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지 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 통합조례안은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통합조례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의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존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총 24개조 86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심하고 있는 반면에 네. 통합조례에는 1개조 10개의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안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통합조례안에는 최소한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실행규칙이라든지 세부 규정이 부족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이 갈등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통합조례안이 기존의 학생 인권과 이 교권 보호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두 분 의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 또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의 영상편지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의 도전과 이 성과는 곧 대한민국의 교육의 길입니다. 경기도의 미래 교육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경기도의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이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육청에서 결정된 것을 위에서 아래로 하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기도의 교육 정책을 기대하면서 저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의회 집단 지성토론 집현전. 오늘은요, 지난 2년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짚어보고요. 또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 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겁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의회 집단 지성토론 집현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